안녕하세요. 원플러스 부동산 원주석입니다. 현재 수서 SRT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준공이 되면 수서역 주변이 지금과는 사뭇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서역이 서울 동부권의 교통의 중심이자 업무, 상업의 거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주거지로서 입지 선택뿐 아니라 투자 지역으로서 전망을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수서 SRT역은 11월 현재 수서역 세권 복합개발 사업은 공사 중에 있고, 환승센터 개발 사업은 민간 투자자가 선정되어 사업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시는 조감도는 앞서 1편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로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가치 판단에 대한 기준을 영상과 음악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도시와 부동산 잠깐 살펴볼까요? 인구가 모이게 되면 토지나 건물에 수요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또한 일할 자리가 있으면 주택이 필요하고, 어린아이들과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와 병원이 필요합니다. 일하다 보면 일상의 필요를 달래기 위해서 레저와 건강 등 문화적 수요가 당연히 발생하겠죠. 도시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도시와 부동산, 즉 부동산의 가치는 교통이라는 인프라와 인구라는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교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성지도를 보시죠. 시속 300km라는 고속철이 생기면서 우리나라는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 서울역과 수서역으로 정해져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즉, 서울과 그 외 지역의 소통이 고속철을 통한 서울역과 수서역으로 패턴을 정해놨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로 진입은 중부와 서부는 서울역으로, 동부지역은 수서역으로 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 어느 도시에서든지 1시간 30분에서 2시간대 정도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수서역은 SRT GTX라는 고속철 수단과 그리고 분당선, 3호선, 미래과천선, 수서광주선 등 광역 철도교통이 연계되어 있어 업무, 상업, 주거 기능의 확장은 물론이고 강남권 상업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서 SRT역 주변에 대한 입지 현황, 교통, 인구 이동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교통 현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서울은 뭐니 해도 지하철 노선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형광펜을 이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행 중인 지하철 노선입니다. 자, 3호선입니다. 3호선이 오금역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수서역을 지나서 이렇게 대청역을 지나고 대화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청량리에서 출발한 분당선이 이렇게 해서 수서역을 거쳐서 이렇게 성남 분당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속철인 SRT선이 수서 평택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거기서 평택에서 대구, 울산, 부산으로 연결이 되고 전라도, 광주, 목포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자, 그리고 8호선이 복정역을 지나서 가락시장역을 지나고 이렇게 암사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신설될 철도 노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관심 있는 것이 GTX 노선 아닙니까? 자, 먼저 GTX 노선 중에 삼성 동탄 노선입니다. 자, 삼성역에서 빨간 걸로 할까요? 삼성역에서 수서역을 거쳐서 이렇게 동탄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서에서 경기도, 광주, 인, 복선, 전철이 신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 부분이 유래 신도시입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유래 과천선이 이렇게 유래에서 출발을 해서 수서 세곡동을 지나고 이렇게 해서 과천으로 가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상 도로를 한번 보실까요? 자, 수서 이쪽에 바로 양재대로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쭉 가게 되면 양재역에 도착합니다. 우측으로 가게 되면 88 올림픽공원과 천호도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수서 아래쪽에 바로 헐릉대로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쭉 가게 되면 양재역으로 가고 우측으로 쭉 가게 되면 수도권 외곽 순환 고속도로와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자, 서울의 교통 인프라는 워낙 탄탄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수서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교통이 촘촘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설명은 필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인구 이동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 자료는 직방에서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자, 우리나라 지도를 보고 인구의 유출과 유입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범례를 보실까요? 자, 인구 유출은 파란색입니다. 인구 유입은 붉은색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이쪽은 거의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몇 군데를 제외하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이해하실 걸로 보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서울 이하의 지역에서는 그 인구가 계속해서 서울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지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서울을 한번 보실까요? 자, 금년 8월의 인구 이동 현황입니다. 좌측의 지도를 보시기 전에 우측 숫자를 한번 보시죠. 자, 서울을 보십시오. 자, 인구가 들어온 숫자보다 나간 숫자가 8,100명이 됩니다. 자, 반면에 경기도를 보시죠. 경기도는 유입이 15,900명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지방에서 서울과 수도권을 경기도로 올라오고 서울마저도 인구가 유출이 됐는데 그 이동한 인구가 경기도로 많이 모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 구역을 한번 설정해 볼까요? 자, 중랑구, 노원구 이렇게 해서 강서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 3구, 강동구. 자, 보시죠. 인구가
강동구 5,800여 명, 그리고 하남시와 남양주시로 9,000명 이상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광주시, 과천시, 안양시 이렇게 유입이 됐습니다. 네. 자, 8월이 이르면 9월을 한번 보실까요? 자, 다시 서울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강동구, 이렇게 도봉구, 은평구, 강서구, 구로구, 이렇게, 자, 강남, 송파, 강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남쪽으로도 인구 유입이 많고 고양과 파주 쪽으로도 인구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인천광역시 주변으로 해서 서쪽으로 인구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쪽을 한번 보시죠. 강동구,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남쪽, 서쪽, 북쪽이 두 자리 숫자라면 동쪽은 세 자리에서 네 자리 숫자가 됩니다. 왜 인구 이동이 동쪽으로 꽤 많이 치우쳤을까요? 부동산 가격의 폭등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이 일자리가 많은가 하는 것이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채용 공고 수량이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은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용 공고를 살펴본 이유는 그 지역에서 일할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일할 자리가 많다. 그것을 보여주는 선행지표가 채용 공고가 아닌가 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국 기준으로 한번 보실까요? 자, 서울이 채용 공고가 7만 건, 경기도가 4만 8천 건, 부산이 12,000건. 그 외에 자 보십시오. 인천, 대구, 대전, 충남, 충북, 경북, 울산,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7,000에서 5,000건, 2,000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일자리가 많은 곳이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좁혀서 서울을 한번 보시죠. 자, 강남 상구인 서초, 송파, 그리고 강남구. 서초, 송파가 8,000건이 넘고 서초가 8,000건이 넘고 송파가 5,000건이 넘습니다. 특히 강남은 22,000건으로 해서 서울의 7만 건의 거의 3분의 1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의 서쪽인 강서구, 구로구, 마포, 금천, 영등포의 채용 공고 숫자가 일방적으로 많습니다. 경기도 한번 보실까요? 자, 경기도를 보시면서 동쪽이냐, 서쪽이냐, 북쪽이냐, 남쪽이냐 그걸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가 체크해 놓은 곳이 다 1000건 이상의 지역입니다. 고양, 남양주, 자, 성남, 수원, 또 그리고 시흥, 또 안양, 자, 평택, 화성. 자, 엄청나게 많죠? 역시 또 성남, 분당, 장안구, 자, 채용 공고 수가 많죠? 광주, 김포, 부천, 또 성남, 수원, 안산, 용인, 자, 이렇게 채용 공고 수가 많습니다. 다시 9월 인구 이동 현황 지도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일자리가 많은 지역을 조사하면서 그 선행지표인 채용 공고 수량을 분석해 봤습니다. 채용 공고 수량을 분석해 보고 나니 인구 유입과 유출에 대한 색깔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더 쉬워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서울을 다시 경계를 한번 쭉 그려볼까요? 네, 도봉구, 은평구, 강서구, 구로, 금천, 자, 관악구를 거쳐서 강남 상구, 이렇게 해서 강동구 이렇게 됩니다. 자, 왜 동쪽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됐을까? 물론 신규 택지 개발도 많고 뭐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많고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일자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출퇴근이 용이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사람이 유입될 가능성이 많다. 그 영향이 크다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또 남쪽으로 인구 유입이 많은 것은 남쪽에 일자리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유입은 자연스럽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서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 파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일자리는 인구 이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 현황, 또 인구 현황, 그리고 일자리가 많은 지역 이렇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투자 측면에서 어느 방향으로 또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찾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수서역을 중심으로 반경 1km 구간, 2km 구간, 자, 확장해서 3km까지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남북 방향과 동서 방향으로 이렇게 분할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의 눈길을 돌릴 수 있는 첫 번째 방향이 어디겠습니까? 지금까지 쭉 말해왔던 동쪽 방향이 아닌가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인구가 많고 인구 이동이 유입이 많고 또 일할 자리가 많았습니까? 남쪽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동쪽은 아파트 중심의 투자 방향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토지를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1순위로 방향은 동쪽이다. 그리고 2순위는 남쪽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남쪽은 동쪽이나 서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 저렴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베이스로 하겠지만 토지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눈길을 돌려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의 최고라는 동네의 강남 중에 왜 일원동, 수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아니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강남 쪽에 부동산이 워낙 높이 오르다 보니까 투자하는 효율성을 따져볼 때 이미 많이 오른 것보다는 좀 앞으로 오를 자리 또 투자 가치가 있는 자리를 찾아보면 동쪽이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남쪽을 한번 눈여겨 살펴보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방향으로 해서 투자 방향을 설정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해서 투자처를 찾아볼 것인가를 따져봤는데 수서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이 한번 보면 자, 보십시오. 자, 올림픽 해밀리타운 4,500세대가 재건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3km 지점 부분에 대해서 오금동, 마천동, 그리고 고려동. 자, 여기서 재건축이 지금 이미 시행되어서 입주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재건축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렇게 찾아보면 좋은 투자 물건이 보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쪽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에 관심을 갖고 보시면 미래 개발이라든가 서울의 그 도시의 확장, 그리고 갈수록 나라의 사정은 좋아질 건데 도시가 더 확장이 되면 남쪽으로 확장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봤을 때 토지에 눈길을 돌려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까지 2회에 걸쳐 수서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교통과 인구, 그리고 주변 시설 현황과 개발 계획을 기초로 해서 수서역 주변에 대한 미래 가치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번 브리핑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투자 가치에 대한 미래를 분석할 때는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정보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핵심만 추려내는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